네, 여기에서 보시면요. 봐봐. 여기에서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하죠. 0,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의 기울기는요. 일단 가로축의 시간, 그치? 좋아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이동 거리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봐봐. 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 일단 시간 여기에다 그어볼까? 요쯤에 그어볼게요. 요렇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랬을 때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나 이동한 거야? 요만큼 이동한 거죠? 네, 그래프에 딱 맞춰서 선을 그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 파란색 선 분의 분홍색 선이 기울기가 되겠죠. 일단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가로 분의 세로기 때문에 가로는 걸린 시간이죠. 근데 여기에 델타 t라고 쌤이 표시해놨어. 세모 t. 근데 저 세모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모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델타라는 거야. 뜻이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소리예요.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인 거죠. 얼마나 이동했니?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걸린 시간이고요. 분자에는 이제 뭐가 오냐면 저 분홍색, 즉 이동거리겠죠? 이동거리 델타 S. 여기서도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이만큼 요거분의 요게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요거는 수학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래. 그럼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얘들아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바로 속력이죠. 그쵸? 얘가 바로 속력이야. 그래서 여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요. 바로 속력을 의미하는 거지. 어쨌든 얘들아 봅시다. 여기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문장으로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변화량이므로 속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므로 속력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장에는 얘들아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선이야, 직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쭉 이렇게 나아가요. 곡선 아니고요, 직선 아니고요, 지그재그 아니에요. 직선 아니란다. 지그재그 아니고요. 쭉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 기울어졌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있다는 거지. 기울기가 있는 직선 모양이면 등속 운동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바로 속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그래프 볼 건데요. 그 아래에 있는 2번 시간 속력, 그러니까 VT 그래프죠. 네, VT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VT 그래프를 일단 우리 그리기 전에 가로축은 역시나 시간이고요. 이번엔 세로축이 뭐야? 속력이라는 거죠. 속력. 그래서 그려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를 그렸어. 가 자동차랑 나 자동차 이렇게 그렸었는데 가 자동차는 4로 계속 일정했고 값이 일정했고 나 자동차는 8로 계속 일정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내가 그냥 한 중간쯤 6으로 지금 일단 해놓은 거예요. 뭐 이 숫자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지금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의 기울기를 본다면 얘들아 얘 그래프의 기울기가 몇이야? 빵이죠, 빵. 그래프의 기울기가 빵이야. 얘들아, 그래프는, 기울기는 X축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니?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X축과 완전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빵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요 빵이다 라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빵이다 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이 빵이다. 그리고 속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얘네가 우리가 이것 중에 이 파란색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 속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대. 그러니까 봐봐. 지금 1초일 때 이거 초라고 생각하면 1초일 때 6, 2초일 때 6, 3초일 때 6, 4초일 때 6 계속 일정하지. 그러니까 값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1초일 때 7로 갔어. 그러면 몇이야? 변화량이 플러스 1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4로 떨어졌어. 2초일 때. 그럼 변화량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런 식으로 변화량 자체가 0이라는 거지. 변화량이 0이고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요 의미가 방금 내가 설명한 그 변화량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요 첫 번째 노란 글씨는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변화량이 1이라는 건 쌤이 방금 얘기했던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요런 게 없이 계속 6으로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그래프에는 정말 중요한 게 담겨 있어. 얘들아, 앞으로 뭐 자유낙하 운동, 뭐 일과에서 할 때 다 뭔가 항상 나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일단 요 그래프, 이 노란색 선 아랫부분을 볼 거야. 이 노란색 선 아랫부분, 요만큼을 볼 건데요. 일단 몇 초까지로 한번 보냐면 저 그래프 상으로, 너넨 숫자가 없지만 쌤 거 봐봐. 그래프 상으로 한 5초까지 쌤이 아랫부분 넓이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봐봐, 지금 가로가 지금 시간이지, 세로는 속력이야. 근데 지금 X축과 Y축은 지금 뭐야? 직각이죠? 수직이야, 둘이. 그러면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냥 직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구하면 돼요. 여기서 가로는 다시 한번 시간이고 세로는 속력이기 때문에 넓이는 몇이겠어? 시간 곱하기 속력이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넓이는 시간, 델타 t예요. 델타 t. 델타 t가 뭐라고? 시간의 변화량이에요. 시간의 변화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왜 변화량이라고 굳이 하냐면 꼭 0에서 5까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에서는 2초에서 5초 사이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지우고 2초부터 5초니까 여기 몇이니? 변화량이면 3이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변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간 곱하기 속력 V는 이동거리다 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라고? 이동거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 바로 이동거리라는 소리죠. 요 넓이는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랫부분 넓이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그래프의 모양은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했지, 기울기가 0이면서 쭉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라는 거죠. 4번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력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아래 있는 적용해보기 하기 전에 보충 한번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 일단 얘들아, 속력이 일정하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일정한 속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혁이가 나를 이렇게 푹 쳤어. 물론 동혁이는 그러지 않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푹 밀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고 있다가 푹 이렇게 밀리겠지. 그치?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아니, 인성이 아니라, 동혁이로 괜히 했나? 동혁 아니야. 동혁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속력이 빨라지겠지. 그치? 이번에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원체가 나를 막았어. 나를 이렇게 막았어. 나 못 가게. 그럼 어떻게 해? 아니면 앞에서 날 밀었어. 그럼 내가 속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멈추겠죠. 그쵸?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다는 거야? 안 가해진다는 거야? 내가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 누가 밀거나 나를 멈추게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쵸? 없어야 돼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제로라는 거죠. 그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제로라는 거죠. 그쵸? 제로. 요거는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충 맨 위에 있습니다. 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제로다라는 거죠. 이때 이 알짜 힘은 총합력이라는 거야. 총합한 힘. 이제 넘어가서 우리 적용하기 한번 봅시다. 그럼 어쨌든 속력 비교해 볼 건데, 거기 적용해 보기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그래프엔 AB, 두 번째 그래프엔 CD가 있는데, 일단 AB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AB는요, 속력이 뭐가 더 커? 우리 오늘 배웠어. 속력 뭐가 더 커요? AB 중에? AB 중에 A가 더 크죠. 그쵸? A가 더 크죠. 왜냐면 얘들아, 봐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이렇게 흘러서 같은 시간이 흘렀어. 그랬을 때 A는 얼만큼 이동해? 이만큼 이동해. 그치? 반면에 B는 이만큼밖에 못 이동해.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야? A가 더 빠른 거죠. 오케이? A가 더 빨라요. 기울기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한다면 기울기가 속력인데 이때 기울기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속력이 더 빠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저기 CD 한번 봅시다. CD 중에는 어떤 게 속력이 더 크죠?
네, C죠. C. 요렇게 해야 너네한테 C인가? 네, C죠. C가 정답입니다. C가 더 크죠. 왜냐면 당연히 얘들아, 얘는 속력시간 VT 그래프인데 C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값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C가 더 속력이 커. 근데 이때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뭐가 더 클까?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역시 C가 더 크다. 요거를 얘들아,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야. 근데 C가 더 속력이 빨라. 그럼 뭐가 더 많이 갔을까? 같은 시간 동안. 당연히 속력이 빠른 C가 더 많이 갔겠죠? 그쵸? D는 조금 가고. 근데 요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어. 그래프 아래 면적을 비교해주면 돼.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봐봐. C는 지금 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 거의 쌍쌍바의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의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D는 반면에 0에서 T까지 여기 쌍쌍바 하나는 잘라서 누가 가져갔어요. 요만큼밖에 해당하지 않죠. 이만큼의 넓이를 가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 넓이가 더 큰, 면적이 더 큰 C가 더 이동거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학습지는 다 끝났고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문제 풀 거니까 요거 다 적으셨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 네, 일단 등소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거 요거. 두 개야, 두 개. 등소운동을 나타낸 거 두 개. 답은요, 니은 디귿인데, 니은 디귿인데요. 왜 니은 디귿이야? 일단 우리가 등속운동을 배울 때 봤던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거리 그래프, 이동거리 시간, ST 그래프랑 VT 그래프가 있는데, ST 그래프는 애들아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비례해서 쭉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계속 일정해야 돼. 얘들아 등속이야. 같을 등속. 그러니까 속력이 계속 일정해야 된다고. 그쵸? 기억은 그치. 기억은 이동거리가 멈춰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네 따로 없고요. 요 화면 보시고 풀면 돼요. 리을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요거는 좀 생각이 필요해요. 그림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 B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네, 1시간 후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일단 그래도 수학도 어려운 친구가 있고 과학도 어려운 친구에게는 이번 단원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봐봐. VT 그래프고 단위를 한번 확인해봐. 여기 속력은요 km/h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hour예요. 그쵸? 시간이랑 속력은 km/h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VT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동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아래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으로 알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가 1시간 후야.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면적을 좀 봐주시면 되겠죠. 내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A와 B를 둘 다 구한 다음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방법. 그리고 처음부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볼게요. 일단 넓이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 넓이는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동거리다 라고 우리가 나왔었고, 이거를 이제 A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1시간 후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네, 이만큼의 거리를 계산해주면 S가 이동거리죠. 근데 A의 이동거리니까 SA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50km죠. 150km/h. 그래서 150 해주시면 150km를 이동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 SB를 보기 전에 이 A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먼저 이동하겠죠? A가 이만큼, 150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쵸? A가 150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B는요, 저기 그래프에 먼저 표시해 줄게요. 파란색으로. 네, 저 파란색 면적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SB는 1시간 곱하기 50 해서 50km다 라고 구해줄 수 있고, 이만큼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시간 후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1시간 후 거리를 구한다면 여기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잖아. 이만큼이겠죠? 이만큼을 구하라 라는 거야.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에서 50을 빼주면 되겠지. 150에서 50을 뺀 100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저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다가가면 돼. 어떻게 다가갈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얘들아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잖아. 그럼 애초부터 여기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요 주황색. 그럼 구해주시면요. SA-SB는 속력을 빼주는 거야. 속력을. 150-50. 그래서 100 곱하기 1시간 하면 100. 답은 똑같죠. 어쨌든 얘들아 그 A와 B의 차이니까 그냥 일단 애초에 빠진 거를 곱해주시면 저거 하나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계산 실수도 좀 줄어들고 계산하기도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의미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은 요 아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6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재현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네,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지금 얘들아 단위가 하나도 통일된 게 없어. 그치? 단위가 하나도 통일된 게 없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편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있어. 일단 6km/h로 이동을 했잖아. 근데 10분이야. 10분은 몇 시간이야? 6분의 1이지. 1시간은 60분이니까 6분의 1시간이죠. 곱하기 6분의 1시간 해주면 1km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미터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1000 곱해주시면 되죠. 그쵸? 일단 여기까지 1000m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얘들아 우리가 오늘 한 3문제 4문제인가 풀어봤는데 괜찮지? 할만하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 할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 얘들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돌발 퀴즈 바로 제출하고 안녕!